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교계는 산하복지시설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템플스테이 등으로 관광객들이 붐비는 각 사찰의 위생관리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 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막정진에 나선 9명의 수행자들과 외호 대중들이 24시간 철야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스키 캠프를 열었습니다. BBS 뉴스가 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어린이가 미래다 6번째 순서에선 사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보기 힘든 충북도 내 어린이 불교 포교의 현실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일체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위해 4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꾸준하게 자비를 실천해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스님의 보살행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교계는 산하복지시설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템플스테이 등으로 관광객들이 붐비는 각 사찰의 위생관리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종합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꺼리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찰 일대의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초기도 사시 예불이 한창인 서울 종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도 하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조계사 앞마당 회화나무 아래를 거니는 외국인들의 발길은 평소보다 뜸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와서 또 법당 안에서는 벗죠. 평소에는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제 좀 그냥 간헐적으로 조금 보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줄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조계사는 볼거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 등으로 사찰을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조계종 측은 각 사찰의 위생 관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복지시설에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30여 개 사찰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 서로를 위한 배려와 철저한 예방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 해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천막정진에 나선 9명의 수행자들과 외호 대중들이 24시간 철야 용맹정진에 돌입해 천막 수행결사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자리한 상월선언 임시법당에서 석가모니 불 정근 소리가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법당에 모인 신도들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두 손을 모은 채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서울 봉은사 신도들이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80일 넘게 정진하고 있는 아홉스님을 응원하기 위해 24시간 철야 용맹정진에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정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2시간씩 2시간 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고행 정진 중인 9스님도 24시간 철야 정진에 나서 결기 가득한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드는 9스님이 천막 수행 결사를 원만하게 회항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봉은사 신도로서 우리 총무 진각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나 하는 생각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힘이 좀 되시고 건강하게 잘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야 정진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오늘은 서울 수국사 신도들이 기도 정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안거 정진 기간 중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동국대학교 구성원과 산하 종립학교 관계자들이 철야 정진 기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동국대에 이어 조계사와 불암사, 구룡사 등의 신도들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주요 사찰뿐 아니라 포교사단과 국제선센터 등 제가 불교단체들도 다음 달 5일까지 대거 동참해 상월선언의 막바지 수행 열기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불교방송에서 항상 자주 들어가지고 여기를 와보고 싶어서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도 조금 해볼까? 이와 함께 불교 음악과 무용 등을 지도하는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다음 달 4일 저녁 6시 위례 상월선원 공연장에서 깨달음의 향연을 주제로 야단법석을 펼칩니다. 위례 상월선원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동안거 천막 정진에 들어간 지 어느덧 12주째. 다음 달 7일이면 9명의 수행자는 치열했던 천막 수행 결사를 회항하게 됩니다. 출제가자 구분 없는 외호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 속에 90일간의 정진을 마무리하게 되는 상월선언의 동안거 해제 법회는 다음 달 7일 낮 12시부터 봉행될 예정입니다. 해제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의장인 범해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이선재 BBS 사장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어제 법인 사무실에서 장태정 굿모닝 보청기 사장을 비롯한 오미주 관현악단장 등 11명을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새로 위촉된 홍보위원들은 금융계와 요식업계, 예술계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설립 이후 모두 41명의 홍보위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장 일면 스님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새 홍보위원들도 각자의 건강부터 잘 챙겨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불자 예술가인 고 백남준 선생의 타계 14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유가족, 백남준 선생 한국 측 대리인, 도로시남 백스튜디오 대표, 백남준 아트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은 백남준 선생 타계 14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추모하고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선생님의 혁신적인 도전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굴의 의지는 불제자가 추구해야 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은사는 고인이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를 따라 자주 다녔던 곳으로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에 추모제를 열고 있고 봉은사 법악루는 뉴욕의 백남준 스튜디오, 독일 베를린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과 함께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곳입니다. 백남준 선생은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 불교적 사상을 담은 파란 부처, TV 부처와 테크니컬 부처 등 많은 비디오 아트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스키 캠프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넘어지고 굴렀지만 아이들은 모처럼 스키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겨울이 주는 즐거움을 한껏 즐겼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 새하얀 슬로프 위에서 넘어지는 방법부터 일어나기 등 기초적인 스키 강습이 한창입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마련한 스키 캠프 현장. 초중 고등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은빛 서론을 내려오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수차례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흰 눈 위를 멋지게 내려오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눈밭을 실컷 뒹구느라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처음 와봤는데 친구랑 스키 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스키 타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요. 무거운 스키 플레이트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 아이들의 웃음꽃은 그칠 줄 모릅니다. 눈밭에 쓰러지고 자빠져도 서론을 누비는 즐거움에 마냥 신이 납니다. 처음 스키를 타보는 학생들도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다며 싱글벙글합니다. 친구들이랑 처음 왔을 때는 막상 두렵고 좀 했었는데 막상 내려올 때 무섭기도 한 게 아니라 좀 바람 느끼면서 재밌고 신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 되면 친구랑 또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맨날 많이 다니질 않았는데 합장하는 것보다 나와서 모두랑 같이 스키 타고 그러니까 처음 타보는 거긴 한데 재밌고 또 설레고 또 좋았어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의 스키 캠프엔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과 같은 겨울이 없는 나라의 학생들도 참가해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엔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 스님들도 함께해 겨울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절에만 있다가 정말 탁 트인 실내에 나와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겨울에만 또 이게 할 수 있는 체험이잖아요. 스키라는 게. 그런데 이게 불교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마련한 스키 캠프는 올해로 벌써 7번째. 대만 등의 국가가 참가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23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축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열린 행사란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매일 우리 안에서만 그리고 부모님들 틀에서만 갇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의 또 리더십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안목도 넓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어쩌면 우리 어른들 밥상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밥상을 좀 차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국제 스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하얀 서론을 마음껏 누비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뉴스가 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어린이가 미래다. 오늘은 6번째 순서입니다. 불교세가 열악한 충북 지역에서는 사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어 충북도 내 어린이 불교 포교의 맥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황과 대책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청주시립 율량 3어린이집. 조기종 청주용화사가 청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12명이 61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처음 이제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이 어떻다는 이런 플랜을 들으실 때 그 듣기 시기 전에 스님께 인성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리죠. 용화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여느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면서 이제 자비의 광명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면서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왜 금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와닿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이 밖에 충북도 내 사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주에 위치한 조계종 보문정사 유치원입니다. 보문정사 유치원 역시 학부모들의 민원 등을 우려해 불교와 관련한 세부 교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할애되는 심신정화 교육 시간 또한 극히 제한된 탓에 사실상 일반 유치원과 똑같습니다. 저출산 시대, 불자 감소, 불자 고령화 해소 방안이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가운데 어린이 포교의 핵심인 사찰 어린이집 맥이 끊길까 우려됩니다. 사찰 어린이집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불교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종교보다 일체 중생구제, 인간 방생이 먼저라며 40여 년 동안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꾸준하게 자비를 실천해온 스님이 있습니다. 명절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잊지 않고 선물을 전달하는 건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를 당한 곳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홍진호 기자가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3일 한 스님이 대중을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결같이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설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게 귤 한 박스와 소고기 2근씩을 나눠준 직후입니다. 스님은 해마다 설은 물론 추석과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복날 등에 빠지지 않고 잔치를 열고 선물을 전달해 왔습니다. 매년 추석 때라든지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또 어버이날 이럴 때 또 복날 이럴 때 명덕사 우정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식과 선물들을 장반해가지고 우리 이웃에서 다소 소외된 계층한테 많은 덕을 베풀고 저도 난절당에다가 그 봉사를 많이 해서 죄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4년 전에 명덕사로 옮겼어요. 스님의 사찰인 명덕사에는 강원도 삼척시 초곡리 주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달아준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우정 스님은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큰 재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보일러 17대와 세탁기 31대를 직접 현장에 달려가 전달했습니다. 재해를 입고 상심에 빠진 이들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가까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 물품을 마련해 내려갔다고 스님은 전했습니다. 종교보다 일체 중생, 인간 방생이 먼저라며 자비를 베풀면서도 도움을 준 이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크지 않은 절 곳곳에는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먼저 앞세면 사이고 사기다. 모든 종교나 신앙은 일체 중생이 주인이요 유함이요. 일체 중생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고 여러분이 없다면은 공직자, 간직자도 저도 스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임금 없고 나라 없이는 살아도 백성 없이는 못 산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시고. 스님은 10년 넘게 매주 금요일 서울 종묘공원 앞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실시했고 10년 가까이 BBS 불교방송의 자비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혔습니다. 사찰 불사보다 그저 인간 방생을 택했을 뿐이라는 우정 스님. 40년 보시를 통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시대 효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BUD 유스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초중고 20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단은 지난해 3월 창단 이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범동산에는 온갖 꽃들이 참 만개했기 때문에 온갖 꽃들이 피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범동산 즉 이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스트라 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존재 한 존재 한 악기 한 악사가 다 그 주인이 돼야 되거든.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대관음사 성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차례 교습을 받고 있고 대관음사는 오는 10월 정식 무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불교의 수행 정신이 깃든 우리 차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선엽 스님이 최근 힐링 약차라는 책을 출간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양주 구봉암 주지이자 마음정원 카페 대표 선엽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남양주 구봉암 주지 스님이시고 수제차의 명인이시고 힐링 약차란 책도 내셨고 다도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선엽 스님을 모셨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 힐링 약차 이 책을 내셨습니다. 네. 힐링 약차, 힐링이 되는 차다 뭐 이런 뜻인데 힐링 보통 우리가 이제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힐링 약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힐링 약차란 뜻 자체가요.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힐링 약차라고 제목을 이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약재의 약초가 우리 몸에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힐링 약차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께서는 마음정원 카페 대표로 하고 계시고 네. 마음정원은 남양주에 있죠? 네네. 남양주에 있으신데 그렇다면은 스님께서 이 차 보급이라든지 이 차를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차 보급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세상 모든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 몸이 늘 허약하고 아팠던 그 유년기 시절과 출가 이후에도 이렇게 몸이 병약해서 강원에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에도 실려갔고 또 병원 법당에 소임을 볼 때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늘 병원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구급차를 한 번씩 실려가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 그때마다 출가를 해서 이제 우리는 스님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주로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되돌아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수행이란 그 해탈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길만 있었는데 사실 그 토대가 바로 몸이더라고요. 선엽 스님의 힐링 약차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차 만드는 법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차들을 이용하실 때는 보통 분들은 주로 잎차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런 가지까지도 다 이용을 해서 그 제철마다의 그런 효능 효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요.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차로 만드는 그런 공법을 제가 했는데요. 조금 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직접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이 차의 나라다 그러고 네.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이게 음식 식사할 때 항상 차가 있고 차로 이게 많이 해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근데 중국 CCTV 초청으로 스님이 가셔서 방송에 출연도 하시고 또 알리시고 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힐링 약차를 소개하고 네.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차의 그 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차를 6대 다류를 위주로 10대 명차 산지를 위주로 해서 단순히 차 종류 카멜리아 시니스 차나무를 이용한 차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에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약재 약초를 갖고 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요. 네. 또 그다음에 유자단을 이용해서 약재차를 만들어서 고급 한방차를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의료 시설이 이제 좋기도 한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치유요법이 굉장히 발달했고 내추럴 닥터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 건강은 누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스님이 이제 뭐 서울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 보급 뭐 차를 알리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행사에도 많이 참가하셨었는데 차 보급 그리고 이제 명상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힐링 약차도 이렇게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제가 궁극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런 안내자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도심 가운데 좀 센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오셔서
해독도 하고 디톡스도 하면서 또 명상, 몸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마음에 이렇게 맑은 게임을 통해서 일상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일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긴장감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도 전문가이시고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선엽 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엽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낙원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방송 콘텐츠 마켓 밉TV의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밉TV는 100여 개 나라 2,800개 방송사, 10,000명 안팎의 방송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콘텐츠 영상 마켓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경주이시 교감공파 종부 김중임 씨로부터 문중 고문원 2,760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고문원은 선조인 이회경이 남긴 글을 모은 학남문집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철저한 사전 예방에 나섰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외부인 출입이 많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130여 개 사찰 실무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도 사찰에서의 여러 행사나 법회 때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조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3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